연물도 은근 안 풀었네. 연물 초반이지. 연물 그냥 너무 좋다. 공유결합을 설명하는 개념 중에 electric dipole이라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이거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전기 상자 이거 이제 우리말 번역이 바로 전기 쌍극자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이폴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다이라는 말이 두 개를 뜻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폴이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제 극. 그래서 북극, 남극 뭐라고 불러요? 남극, 북극 뭐라고 해요? 폴. 사우스 폴, 그 뭐냐면 노스 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남극, 북극 할 때 쓰는 그 극을 영어로 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북극곰 영어로 폴라베어라고 하죠. 그 폴라가 저 폴의 형용사라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다이폴이 극이 두 개가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자말로 쌍극자라고 번역을 하는 거는 극이 두 개인 녀석이라는 뜻으로 쌍극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런데 이 쌍극자가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냐면 일렉트릭한 뭔가 전기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일렉트릭 다이폴이라고 쓴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러면 매그네틱 다이폴이라는 것도 있을까요? 자기 쌍극자. 그걸 번역으로는 자기 쌍극자라고 하는 건데 굳이 이름을 전기 쌍극자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는 자기 쌍극자라는 녀석도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있는데 이미 여러분 학교 시험 범위에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뭐 굳이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자기 쌍극자는 조금 까다로워요. 조금 까다로워서 물리학을 조금 더 파야 되기 때문에 자기 쌍극자까지는 당장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기 쌍극자가 뭐냐?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생겼는데요. 누나 너처럼 생겼대. 오. 쓰레기고. 아. 잡힌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막대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막대기. 막대기가 있고 공 두 개가 있는데 그 공 두 개의 한쪽에다가는 보고. 마이너스의 전하량을 반대쪽에다가는 플러스 전하량을 대전시켜 놓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전하를 대전해 두었고 그 다음에 델타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곳은 양 전하를 대전해 놓은 것입니다. 이때 요 음전하와 양전하 사이 거리 그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생긴 녀석을 일렉트릭 다이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일렉트릭 다이폴은 사실 어디서 배우게 되어 있냐면 전자기학에서 얘를 배우게 돼 있어요. 김종민. 네, 그래서 전자기학 수업을 들으면 일렉트릭 다이폴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하이탑 물리 2 교재에도 이게 나와요. 그래서 하이탑 물리 2에 일렉트릭 다이폴 전기 쌍극자라는 녀석이 나오고 이 전기 쌍극자로부터 만들어지는 전기장을 유도해 보라는 문제가 전기장의 세기를 거리에 따라 유도해 보라는 문제가 그 하이탑 물리 2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녀석은 고등 교과 과정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오케이. 물리 2등 동현? 요. 알겠어요? 물리 시간에 배우는 거라고요, 동현아. 근데 왜 모르는 거예요? 물리 2등을 해도 왜 일렉트릭 다이폴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역학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 그럴 수도 있죠. 전자기학에 열심히 배워서 동현 알겠죠? 네. 이때 이 애니메이션 보고 있는 이 깐도야. 뭐 지금 보고 아유, 제 깐도 있는 깐도. 안 보이는데요. 뭐 보고 있었어요?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는 안 보이는데요. 그 어떤
이제 이 전기쌍극자에서 물리학적으로 방향 벡터를 하나 정합니다. 자, 방향 벡터를 정하는데 그 방향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R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디서 방향 벡터를 정한다? 저 전기쌍극자에서. 아시겠죠? 그러면 벡터니까 벡터는 무슨 물리량과 무슨 물리량이 있어요? 크기와 바로 크기와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녀석의 첫 번째 1 크기, 바로 방향 벡터의 크기는 사실 무엇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R. 저 거리 r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방향이 문제인데, 방향이 문제인데. 자, 이 방향을 어떻게 정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마이너스 대전체 있죠. 예. 마이너스 대전체가 방향 벡터의 시점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대전체가 뭐가 되겠어요? 종점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방향 벡터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요 시점으로부터 요 종점까지 요렇게 방향 벡터가 정의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이 방향은 마이너스가 시점이고 플러스가 종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렉트릭 다이폴이라는 모델을 도입을 하면 그 모델 안에서 방향 벡터도 하나 이렇게 정해지게 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두 번째 저기서 나타나는 전기 쌍극자 모멘트. 자, 이 녀석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1 정의. 자, 여기 잘 보시면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내가 한글로 써놨죠? 영어로 뭐겠어요? 전기 쌍극자 모멘트 영어로 뭐겠어요? 여기 써놨죠? 여기 써놨죠?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를 우리말로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심지어 여기 있는 모멘트는 번역도 못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영어 표현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요, 알겠죠? 이때 종종 일렉트릭은 많이 생략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렉트릭 빼고 그냥 다이폴 모멘트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는 조금 흔치 않거든요. 조금 공부를 많이 해야 나오는 거라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흔치 않아서 보통 다이폴 모멘트라고 하면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가 됩니다. 왜요? 누가 지키고 있어가지고 버렸어요. 딴 데 가서 그래요. 수업 그래요? 얘 쫄아서 몰랐네. 아니야. 여기 카메라 치면 안 돼요? 네. 치면 안 돼요? 치면 아직 인사해라. 자, 그래서 이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또 하나 정의를 할 텐데, 자, 여러분 정의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암기해야 합니다. 그냥 외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바로 앞서 정의됐었던 방향 벡터 있죠. 앞서 정의했던 방향 벡터 있죠. 이 방향 벡터의 델타가 그냥 곱해진 거예요. 거의 다 맞췄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델타가 뭐냐? 바로 분리된, 바로 전하량이 분리된 정도를 지금 델타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
한쪽이 델타 플러스고 한쪽이 델타 마이너스죠. 네. 그러면 한쪽이 플러스로 한쪽이 마이너스로 전하가 분리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델타의 크기를 여기에다가 짜잔 곱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에다가 여기 이렇게 정한 방향 벡터에다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전기쌍극자 모멘트도 방향 벡터와 같은 어떤 종류의 물리량이라는 얘기예요. 벡터. 얘도 벡터 물리량이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 전기쌍극자 모멘트의 방향 역시 누구랑 방향이 똑같다. 방향. 이 방향 벡터랑 방향이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네. 다이나모 아니에요? 다이나모. 뭐라고요? 은호이도 그렇게 안 써? 뭐라고요? 다이나모. 게임이 똑같이. 다이나모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싫어요. 네, 똑같이 있어요. 되게 좋아. 자, 그러면 이때 이런 식의 표현을 왜 하느냐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을 왜 하느냐면 바로 얘들이 전기쌍극자 모멘트가 전기장 속에서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장을 하나 도입할 텐데 균일한 전기장을 도입할 수 있는 전기장을 뭐라고 불러요? 균일한 전기장. 자, 전기장도 막 변할 수 있는데 전기장이 막 변한다 그러면 이게 계산하기 헷갈리잖아요. 측정기.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균일한 전기장을 제공해주는 장치를 평행 전극판이라고 하죠. 오, 맞네. 측정기 맞는 거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평행 전극판을 공학적으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측정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깜이. 안 보여요, 쌤. 보여. 아니, 내가 안 보인다고. 난 보이는. 나. 그래요. 그래도 학생이 수업도 내 칠판이 보여야죠. 저 경남과학고에는 저 깐도를 데리고 가서 때려줄 만한 학생이 없나요? 경남가. 창원과학고에는? 저희 고등학교도 몰라요. 준상이. 아, 준상이요? 근데 준상이 은근히 친절하잖아요, 사람이. 네, 준상이. 준상이가 동현이가 저 때리지 말라면. 네, 동현이가 준상이 때려. 아니 깐도 때려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준상이. 저는 아, 그런 거예요? 제가 준상이한테 나도 동현이한테 나 때리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동현이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 준상이한테 나도 준상이 때리려면 동현이가 때리지 마. 이렇게 하면 준상이 잘 들어요. 자, 그러면 전기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자. 그래서 여기에 평행 전극판을 이렇게 도입을 해보겠어요. 자, 평행 전극판이니까 한쪽은 요래요래 플러스로 대전돼 있을 거고 반대쪽은 요래요래 마이너스로 대전이 돼 있겠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여러분 전기장도 벡터로 표현할 수 있죠. 네. 자, 전기장은 그 패러데이의 관습에 의해서 패러데이의 정의에 의해서 어디서 어디로 그 뭐냐면 벡터 표현을 하게 돼 있죠. 전기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오. 바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표현하게 되어 있죠. 전자 방향.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경우 여기에서 요렇게 표현하는 게 아. 바로 여기서의 전기장 벡터입니다. 그게 뭔지 맛있게. 자, 전기장도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시겠어요? 네. 자, 왜냐하면 전기장의 색이 있죠. Q분의 네. F. 전기장의 세기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전기장의 방향은 어디를 시점, 어디를 종점으로 잡아요. 플러스를 시점, 마이너스를 종점으로 잡죠. 네. 그러니까 방향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장 역시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지금 E로 표현했어요. 아시겠죠? 네. 이게 화학에서는 E가 뭐예요? 화학에서는 E가 에너지. 전이죠, 전이. 주의. 네, 그래서 전위로 표현을 하는 건데 물리학에서는 E를 전기장으로 표현하고 지금은 전기장의 노테이션을 따르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평행 전극판 속에 뭐를 내비둘 거냐면 바로 이압, 이압 이런 식의 전기 쌍극자를 놓아둘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자, 전기 쌍극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때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는 전기 쌍극자를 여기에 딱 넣어 보았어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전기 쌍극자는 이 평행 전극판 속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진동. 안 움직여요.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가만히 중심은 가만히 있다. 정답. 야니 쪽으로 움직여. 예. 우선 야니 짜잔. 쪽으로 움직인 줄 알아. 여기에 있는 어. 무게 중심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불변이죠? 네. 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아서. 왜 무게 중심은 불변이에요? 여기 없어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기 쌍극자는 기본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인 녀석이에요. 아시겠죠? 왜요?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지만 부분적으로 전하 분리가 일어나 있는 녀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자 무게중심은 불변이지만 네. 플러스인 부분은 마이너스 전극판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런 식의 인력이 나타나겠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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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야니 공감. 마이너스인 부분과 플러스 전극판 사이에도 뭐가 나타나겠어요? 인력. 인력이 나타나겠죠? 예, 감 이렇네. 오! 그런데 무게중심이 불변이죠? 네. 그러면 무슨 움직임이 일어나겠어요? 어? 진동. 설마. 바로 봐. 아주 좁은 구간 영역에서 이런 식의 회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회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회전이 일어나다가 관성으로 어느 정도 넘어가다가 다시 끌려서 반대 회전이 일어나서 진자 운동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진자 운동이 일어나는 긴 시간 영역의 주기적 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딱 지금 이 순간 알겠어요? 딱 이 순간 빽 돌기 시작할 거라고. 선생님. 왜? 왜 짜증내요? 뭐? 왜 짜증내요? 또 이상한 소리 하면 또 아니 혼내려고. 그러면 반대로 플러스가 밑에 있고 마이너스가 위에 있는 이런 모양이 반대로 회전하겠네요. 몰라요? 다시 똑같이. 자, 그 다음. 땅이에요. 그러면 이때 놀라웠게도 첫 번째 일 내 말하는 거다 하네. 어이가 없네 진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네, 진짜. 어? 쌤. 어? 아 진짜. 진짜.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뭐야 이 입? 어? 입? 뭐야? 이게 뭐야? 이 장애는 뭐야? 입? 바로 요 쌍극자가 전기장 속에서의 위치 에너지. 이게 놀라웠게도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 맞죠? 여기에 있는 쌍극자 모멘트 요 미안이. 벡터 있죠? 비율 맞죠? 보이세요? 요 쌍극자 모멘트 벡터하고 요 전기장 벡터 있죠? 설마. 요 전기장 벡터를 크로스. 내적합니다. 와, 존나 못하네 진짜. 내적합니다. 이거 자, 내적 영어로 뭐라고 해요? 내적 영어로. 도트. 내적 영어로. 어. 내적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알려준 것도 없으면서. 스케일러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야, 알려준 적 있네. 도트 프로트가 알아요. 도트는 뭐냐면 비공식적 표현이고요. 그래요. 네, 내적의 원래 표현은 스케일러 프로덕트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내적하고 나면 그 물리량이 벡터가 되어 스칼라가 돼요. 에너지는 벡터의 스칼라예요. 올이라 돼 있어요. 근데 쌤 말이 뭐요? 막 하는데. 이거 위키백과인데 올이라 돼 있어. 올. 오! 올. 오! 올. 오. 야, 이 싸닥쳐. 자, 그래서 내적은 스칼라 프로덕트 알겠죠? 네. 왜냐하면 에너지는 벡터의 스칼라예요. 칼라요. 스칼라기 때문에 요 둘을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방향을 고려하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까지 뭐야? 붙는다고 합니다. 앞에 공간 안 비어하는데.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증명 과정은 어디에 있겠어요? 저 증명 과정은 헐리데이. 물리학 책뿐 아니라 심지어 하이탄 물리2에도 증명 과정이 나와요. 진짜요? 정말입니다. 하이탄 물리2에도 이 증명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 증명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하세요. 알겠죠? 물론 이걸 증명하라가 화학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뭐 궁금하면 알아서 찾아보시라고.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뭐 아니 질문이잖아요. 또 이상한 거 아니, 해봐. 나오면 뭐. 어떡할래요? 이상한 소리인데. 아 왜요? 아니, 나오면 어떡할래요? 어? 나오면 어떡할래요? 변성현 쌤은 그 진짜로 던져요. 어 그래요? 본인한테. 만약에 나오면 도현이 똥침 열 때. 아 그러면 제 네. 동식 열타니까 쌤은 똥볼을 까세요. 아니 전 세계 방송에 유튜브 방송에 저희 똥볼. 나오면 도현이 똥침 열 때. 안 나오면 도현이 똥침 20대. 오. 자 그렇게 걸어볼게요. 쌤은 똥볼 여러분 깔 건데요. 여러분 이거 뭐 쌤 나오면 다 만족하죠? 두번 까세요. 다 만족하죠? 안 나오면 또 까세요. 자 보자. 아 이거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아니, 나 맛있게 에? 뭐라고요? 똥볼 까세요. 뭐라고? 아, 영상 따놓게 몇 분. 아, 쌤! 몇 분쯤이. 아, 아니 저는 똥침하니까 쌤 똥볼을 까세요. 알겠죠? 약속했죠? 말도 안 되죠. 자 두 번째는 똥볼 까세요. 이 녀석이 무슨 운동 한다고요? 회전. 회전 운동 하죠. 회전 운동의 원동력을 뭐라고 불러요? 토크. 토크라고 하죠. 똥볼에 진짜 까네. 토크 이번 시험에 토크 표현 이렇게 그리스 알파벳 타우로 표현하죠. 그렇죠? 아니요. 일본어로 태요. 일본어로 태. 아이씨. 진짜 맞는데. 태요? 써야지. 태가 뭐야? 이랑하나 이랑. 야, 이 일본 원숭이처럼 생긴 새끼야. 야, 왜요? 태 맞잖아요, 태. 이 그리스 알파벳입니다. 아니, 일본어예요, 일본어. 그리스어가 더 원전한 니 뭐야? 아니, 쌤 근데 그 선생님이 하도 던지니까 제가 어제 차세이 던졌거든요. 안 피했어요, 그냥. 어제 차세이. 아니, 차세이 나 무기 던져가지고 나한테. 근데 내가 변세 선생님한테 아니 이게 분필 맞는 게 잘하는 거. 아, 나 진짜 정말. 자, 그래서 이 토크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전기쌍극자 모멘트. 얘들아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전기쌍극자. 쌍자 모멘트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전기장. 전기장 벡터라고 했죠? 네. 놀랍게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알겠죠? 크로스는 안 되지. 그래서 이때 이 녀석 이름은 뭐예요? 벡터 프로덕트. 얘는 벡터 프로덕트예요. 알겠죠? 이것도 치면 올 나올 것 같아요. 네가 틀렸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전기 쌍자 모멘트를 이런 식으로 다이폴부터 시작해서 방향 벡터의 모멘트까지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가 정의를 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전기장과의 상호작용으로 간단한 수식으로 위치 에너지나 토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 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게 매우 화학적인 얘기예요. 굉장히 그냥 거의 완전 물리학적인 매우 얘기예요. 과학적인 얘기요. 물리학적인 얘기라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걸 왜 화학에서 도입하는 걸까요? 왜 이걸 화학에서 도입하는 걸까요? 동현이가 그리고 그 전에 어차피 얘도 물리량이긴 하니까 단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우선 크기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바로 전기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전하량에다가 거리를 곱해주면 바로 크기만 나오겠죠? 네. 맞습니까? 왜냐하면 방향 벡터의 크기가 뭐예요? 그냥 거리죠. 그러면 벡터 표현이 아니라 그냥 얘를 크기로만 표현을 하면 전기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전하 분리된 정도의 둘 사이의 거리의 곱으로 크기는 바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여기에서 이 전기쌍극자 모멘트의 단위는 어떻게? 전하 분리된 것의 단위에다가 떨어진 거리의 단위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델타라고 하는 게 전하 분리된 정도인데 전하의 단위 체계가 뭐예요? 전하의 단위 체계. 쿨롱. 쿨롱이고요. 그 다음 거리의 기본 단위 체계가 뭐예요? 미터. 미터라서 쿨롱 미터가 전기쌍극자 모멘트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체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동현 알겠죠? 네. 그래서 쿨롱 미터는 전기쌍극자 모멘트의 단위다. 그리고 이때 관습적으로 1
1D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1D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디바이. dby라고 읽어요. 문제 검색한 거. 자, 그러면 이 dby는 적당히 하지. 어떻게 정의가 된 거냐면 뭐 외울 필요 없어요. 나도 못 외워요. 3.335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승 쿨롱미터 요만큼을 원 디바이로 정해요. 아시겠죠? 자, 왜냐하면 실제로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매우 크게 나타날까요? 아주 조금 나타날까요? 굉장히 조그마하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의 값들의 스케일이 대략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작게만 숫자들을 표현하면 편리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서 작은 어떤 단위를 한꺼번에 묶어서 원 디바이로 표현하기도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외울 건 없고 필요하다고 하면 문제에서 제시해 줄 테니까 그냥 아 이런 정의가 있나 보다, 이런 표현이 있나 보다 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 녀석이 화학에 어떻게 쓰이느냐? 자, 외줄게요. 네. 외줄게요. 으이씨. 삼. 이한이 민준아 1차원적인데. 0차원. 화학에서 어떻게 쓰일 것이냐? 1차원. 화학에서 어떻게 쓰일 것이냐? 자, 예를 들어 HF. 무섭다. 자, 저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저기에서 기억날라 모르겠는데 전기 음성도가 각각 어떻게 되죠? 2.2, 4.0. 자, 수소가 나오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표현한 방식이 있는데 얘 이름이 뭐라고요? 카이. 이름 뭐라고요? 오? 일렉트로 네가티비티예요. 비트는 친하다고. 우리말 번역 전기음성도. 그게 슈슈 얼마? 2.1. 2.2. 플러린 얼마? 4.0. 4.0. 자, 모든 전기음성도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울 수도 없어요. 그냥 칠판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쓰는 것 정도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전기음성도가 크다는 얘기는 전자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전자를 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끌어들이려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플러리는 부분 전하가 플러스 표현이 나타나겠어요? 마이너스 표현이 나타나겠어요? 마이너스 표현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플러린의 부분 전하는 델타 마이너스. 됐죠? 그러면 반대로 수소는 부분 전하가 뭐가 되겠어요? 델타 플러스. 그리고 이때 요 둘 사이의 결합 길이를 결합 길이가 있겠죠, 그죠? 네. 결합 길이를 RE라고 표현해 볼게요. 알겠죠? 이 둘의 결합 길이는 RE. E는 이퀄리브리엄. 그럼 수소 원자핵과 플러린 원자핵이 평형 거리를 딱 유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리라는 뜻으로 RE. 그래서 E는 이퀄리브리엄의 줄임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 지금 얘기하는 저 쌍극자 모멘트를 어떻게 써먹느냐? 여기 줄게요. 준다. 으쌰. 바로 요렇게. 이런 식의 HF는 딱 봐도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극성 분자요. 극성 분자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극성 분자를 어떻게 전극판 속에 넣습니다. 어떻게 회전시키면 그 쌍극자 모멘트
크기를 알 수 있게 돼요. 얼마나 빨리 되나? 어떤 관계식으로? 요 관계식으로. 아시겠죠? 아하. 그러니까 이미 물리학자들이 증명을 해 놓은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가져다가 화학자들이 이건 이제 뭐 물리학자들이 잘 막 해놨을 테니까 요걸 가져다가 활용을 해서 요 쌍극자 전기장의 크기는 내가 알 거 아니야, 그지? 네. 전기장의 크기 내가 아니까 그때 회전 운동을 통해 위치 에너지가 변하는 것으로부터 이 안에 들어있는 쌍극자의 쌍극자 모멘트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고 실험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 경우 요 쌍극자 모멘트 크기가 얼마로 측정이 되냐면 6.04 10의 마이너스 30승 쿨롱미터로 측정이 된다고. 알겠죠? HF의 경우. 작다. 됐습니까? 큰거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잘 보면 보통의 분자들에서 나타나는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가 사실은 뭐하고 뭐의 곱이에요. 여기에 있는 전하 분리된 정도와 거리의 곱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분자라고 하는 건 결합길이라는 게 이게 짧은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엄청 작아. 분자 안에 들어있는 결합거리가 무지하게 작기 때문에 보통 물질들에서 측정되는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가 절대로 클 수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디바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런 뜻이지. 됐죠? 근데 뭐 디바이라는 말을 몰라도 되고 하여튼 뭐 측정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됐죠? 네. 그 다음 자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닌지라 그냥 내용으로만 듣고 말아요. 알겠죠? 시험 범위가 어디요? 요 루이스 구조 그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분자궤도 함수. 근데 이제 분광학은 이번에 안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 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웨이브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마이크로. 우리말로 없죠.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말로 어떻게 써요? 마이크로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마이크로파. 자, 스펙트로스코피 우리말 번역 뭐예요? 현미경. 오. 역시 잘하네. 아니에요. 현미경은 마이크로스코프고요. 비슷했다. 마이크로스코프 그게 현미경이고요. 아, 저 스펙트로스코피가 정답! 뭐예요? 아이 뭐가요? 관찰. 오 뭐라고? 맞는 것 같은데. 분광. 오 분광. 맞다. 우리말로 분광학. 아니, 두 글자 맞을까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하이. 그래서 뭐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마이크로웨이브는 파. 알겠죠? 분광학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에서 여기 잘 보시면은 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녀석 있죠? 이 녀석은 분자의 분자의 무엇을 유도하죠? 진동. 분자의 무엇을 유도하죠? 결합. 분자의 이런 건 진동. 사실은 나 같은 경우 시험에 잘 내요. 이런 건. 마이크로웨이브는 분자의 무엇을 유도하죠? 회전. 회전입니다. 그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물이 많은 음식이 전자레인지를 잘 그거 하는 이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맞죠? 이거 뭔데?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에 그러니까 왜 물을 회전시켜? 물이 H2잖아. 그러니까 H2가 이게 회전되잖아. 맞죠? 마이크로웨이브에 또 다른 뜻이 뭐가 있어요? 네? 마이크로웨이브에 또 다른 뜻이 뭐가 있어요? 전자레인지. 우리말 콩글리시로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걸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걸 미국 사람한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일렉트릭 레인지라고 하면 그런 건 영어에 없어요. 마이크로레인지.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야 미국 사람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더블로 말할 거면 나가나? I 마이크로웨이브
a cup of water. 무슨 뜻이에요? 전자레인지를 돌렸다. 물 한 컵을 전자레인지로 돌렸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 이렇게 써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를 동사예요? 동사, 명사 다 써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전문 용어로는 마이크로파를 얘기하는 건데 미국에서의 일상생활에서는 전자레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동사 표현도 돼요. 그래서 I microwave a cup of water 하면은 물에 전자레인지 넣고 돌렸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틀려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렇게 영어 하면 약간 영어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겠네요. 외국에서. 맞잖아요. 그냥 미국에서는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근데 그래도 한국어인들은 잘 못하는. 그럼 미국에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인들이 you so 조연아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좀. I microwave. 자, 그래서 앉으라고. 마이크로웨이브가 뭘 유도한다고요? 회전. 분자 회전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 회전을 하면 음식을 마이크로웨이브에 돌릴 경우 음식에는 항상 있는 물질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물이죠. 모든 음식에는 물이 있죠. 진짜예요? 밥에도 물이 있죠. 고기에도 물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이 먹는 모든 음식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물이 H2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크로웨이브를 받으면 막 회전하겠죠. 그래. 그러면 회전이 뭐로 바뀔 수도 있어요. 진동. 열 에너지. 회전이 뭐로 바뀔 수도 열 있어요. 에너지요. 여러분,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치잖아요. 네. 타자가 치는 배트의 움직임은 무슨 운동이에요? 회전 운동. 회전 운동이잖아요. 네. 회전을 통해서 날아오는 공이 무슨 운동을 해요? 정진. 병진하잖아요. 선생님 근데 소금이랑 설탕에도 물이 있어요. 소금은 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소금은 마이크로웨이브를 해도 온도 변화가 없어요. 오. 이 아니 이거 병신이가. 근데 근데 설탕에는 내부에 H2O와 비슷한 OH 자금기가 많기 때문에 걔네들이 회전을 하면서 온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내 말에 개똥거든. 질문이 좀 좋은데 딱 소금. 어쨌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인정. 마이크로웨이브를 쏘면 H2O 분자가 막 도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막 돌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돌다가 가만히 있는 H2O 분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막 돌다가 때리는 거예요. 오. 돌다가 때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병진한다고. 오. 분자가 병진한다를 인간이 뭐로 느껴요? 뜨거워졌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따뜻한 거왜 이렇게 잘 느끼는데? 그래서 음식에 들어있는 물을 회전시키면 음식이 데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뭐예요? 차가운 거. 예? 차가운 건 뭐예요? 병진이 적다. 이게 차가운 거예요. 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진이. 이해했죠? 정진이 아예 없으면 뭐라고요? 병진이 전혀 없는 상태가 0켈빈이에요. 오. 그러니까 병진, 회전, 진동 등 모든 모션이 전혀 없는 상태가 0켈빈이에요. 알겠죠? 자, anyway. 그러면 왜 지금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를 얘기를 했느냐?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를 활용하면 바로 분자 결합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런지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저번 시험 범위 토크였다면서요. 예? 저 원샷 동안 토큰 적이 없네요. 이번 시험 범위 뭐 토크였다면서요. 네. 토큰 I알파. 왜 그거랑 다르지.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를 활용하면 왜 분자의 결합기를 알 수 있어요? 토큰은 거리에 비례하니까. 바로 뭐냐면 마이크로웨이브 스코피니까 마이크로웨이브를 쪼여주면 분자가 돌 거 아니에요. 네. 분자가 돌면 뭘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리. 토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토크나 회전 위치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토크를 측정하거나 회전 위치 에너지를 측정하게 되면 그 물질의 뭐를 측정할 수 있게 돼요? 거리, 길이. 바로 관성 능률을 측정할 수 있죠. 그거 뭐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어. I 관성 모멘트예요. 관성 모멘트를 측정할 수 있죠. 네.
근데 관성 모멘트는 뭐하고 뭐하고의 곱이에요? 질량과 관성 모멘트는 질량과 거리의 곱이죠. 네. 그런데 이 원자의 질량 알아요? 나와 있죠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냥 세 개. 아무데나 다 나와 있죠. 주기율표예요. 네. 얘 질량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어디에요? 그냥 아무데나요. 주기율표예요. 그러면 얘를 활용하면 이 녀석의 관성 모멘트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둘의 질량은 주기율표에 다 쓰여져 있잖아요. 네. 그걸 나누면 이 둘 사이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 선생님. 무슨 말 알겠죠? periodic table. 뭐야? 왜요? 아니 완전 다른데. 발음이. 저는 피리어드 테이블이라 해요. 왜? 맞잖아. 뭔 발음이 구려. 아! 네 머리가 더 굴려.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흔들렸어. 그래서 마이크로파 분광학을 활용하면 분자의 결합 길이를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사실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고 몇몇 과학고 영재고에서는 시험에 내기도 해요.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뭐 FTIR. 근데 이제 네, 그거는 이제 그 IR은 분자 진동이에요. 아, 깜이야. 그리고 FT는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우리의 급수. 예, 그 뭐냐면은 IR 시그널을 좀 빨리 처리하는 수학적 테크닉이에요. 맞아, 근데 아니, 근데 우리 FTI 시험 쳤는데. 우리의 그러니까 그래서 말한 거야. 지금 우리 네. 조가 아, 그래? 실험했어. 자, anyway. 그래서 시험 안 쳐. 이 경우 아니, 우리 RE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HF를 어떻게 마이크로웨이브 속에 놓고 했겠죠? 네. 하면 그 결합 길이가 어떻게 측정이 됐겠지? 네, 그 값이 네. 얼마냐면 0.92 옹스트롬으로 실제 측정이 돼. 무슨 말 알겠죠? 예? 왜 갑자기 반말해요? 이거 정상수가. 그러면 여러분 요 아니 이때까지 전들마다 갑자기 가오 잡으면 안 돼요? 반말해요? 아니 갑자기 가오 잡지 마세요. 아니 이때까지 막 토크는 이렇게 가사합니다 이렇게 돼. 갑자기 가오 잡으면서 이렇게 돼요.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다. 기억 이게 나와 있어. 이러면 방금 내가 웃은 거 정상수 때문에 왜 저별 정상수예요? 그 사람 맨날 반말하지 마라 이러고. 방송에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 정상수가 누군지 알아요? 오, 같은 정신. 아, 맞네. 우와. 쌤 잠시만. 내가 잠시만. 무슨 이거? 잠시만 설마. 야, 머리 스타일도. 부산? 쌤 정상수가 살려요. 심지어 부산. 맞네. 야 심지어 부산. 진짜. 진짜. 쌤 정상수랑 무슨 관계예요? 아무런 관계. 사겨요. 쌤 옛날에 여중생 중3이 사셨다. 진짜 그러셨어. 자기 학원 학생 여중. 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와, 나 진짜 정말 이한이 집에 결혼하고 난 후. 야, 진짜 정말 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끌고 가서 계속 기억난다면서요 머릿속에 막 나오질 않다면서요. 뭐라 그런 거지? 중3 여자 이 너무 헛소리가. 진짜. 아, 니가 들었다는데 자기 머릿속에 기억 나오지 않는다. 아니 그냥 기억이 남는데 지금. 아니 쌤이 기억이 난다 했잖아요. 아 왜요? 쌤 무슨 정씨예요? 설마 나는 창원정 씨예요. 사기죠? 뭐라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이걸로부터 쌤 아들 뭘 계산할 수 있느냐? 요거 쌤 숨겨진 아들 정상수. 분자 내 아니 쌤. 왜요? 이한이가 이거 튕내렸어요. 에? 이거 튕내렸어요. 아, 뭐라고요? 이한이 일어나면서. 아, 그래요? 네, 오늘 수업 하지 맙시다 그냥. 아, 네. 그래요. 이게 오늘 수업 안 하면 안 돼요? 됐어요. 자.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그 다음 뭘 할 수 있느냐? 분자 내 전하 분리 정도. 전화가 두 개예요. 아이고. 전화가. 쌤도 정신이 없네 지금. 요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뭐냐면 전하 대 분리 분자 내 전하 분리 정도를 알 수 있다니. 자, 앞서 쌍극자 모멘트의 정의가
전하 분리된 정도의 방향 벡터의 곱이라고 했죠? 네. 됐습니까? 그런데 이 녀석의 크기만 표현하면 전하 분리된 정도의 결합 길이가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정확히 아니까. 그러면 네. 이걸로부터 전하 분리된 정도를 우리가 델타로 하기로 했죠? 네. 그럼 델타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쌍극자 모멘트 크기를 결합 길이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나와 이렇게 측정되어 있는 값 6.04 10의 마이너스 30승 쿨롱 미터를 그때 결합 길이가 얼마야? 0.92 옹스트롬이 된다 이런 말이야. 네. 그런데 옹스트롬이라고 하는 단위의 뜻이 뭐야? 10의 마이너스 바로 10의 마이너스 뭐? 12승. 10 10승 미터를 뜻하지.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맞추냐고요. 여러 수십 번 얘기했어요. 어? 이 깐도야. 아유. 근데 약간 헷갈렸어요. 별로 차이가 안 나네. 진짜. 뭐야 이거? 이한이 어디 갔어요? 이한이 나왔잖아. 어디 갔어요? 이한이 여기서 그러면 이때 여기서 머리 감고 있는데. 요 옹스트롬 자리에다가 뭐?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넣는 거지. 이한이 머리 됐습니까? 그럼 이때 어떤 단위가 약분돼요? 미터 약분되고 뭐만 남아요? 쿨로 쿨롱만 남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해주면 자 대략 값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6.6 아니잖아.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 쿨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지금 봤는데 병신. 됐습니까? 어디서 많이 보셨어? 됐죠? 왜내 말을 곱씹는 거야? 보이세요? 됐죠? 네. 자, 그래서 이 HF의 경우는 플로린이 얼마로 대전돼 있다? 저 크기의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고 수소는 얼마나 대전돼 있다? 저 크기의 플러스만큼으로 대전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다 좋은데 그런데 네. 사실 이런 숫자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잖아. 네. 그래서 이때 어떤 테크닉을 하나를 쓰냐면 스스로게 지고. 바로 날씨 미터 아니고. 여러분 전자 하나의 전하량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 설마 그걸 쓴다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와. 6.602까지. 이한이. 자,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는 대략 얼마냐면 1.6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죠? 네.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테크닉을 쓸 수 있느냐? 설마. 지금 쓰여 있는 지금 측정된 전하량, 그러니까 계산되고 측정된 전하량이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 쿨롱이잖아요. 네. 틀린 건 아닌데 이거를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퍼 2로 나누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 한다. 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선생님, 그럼, 네, 또 왜요? 약간 저희 좀 눈 불편한데요. 뭐야? 뭐가 눈이 불편하고? 아니잖아요. 뭐 어디에? 뭐가? 등호가 아니잖아요. 등호죠. 등호죠. 야 이 족같은 새끼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아, 키가 등호죠. 있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이한이. 어. 이한이 나 사과해요. 자, 왜냐면 죄송합니다. 이 값이 뭐예요? 1. 1이잖아요. 1을 못 봤어요. 1이잖아요. 왜냐면 이거하고 같으니까요. 인정. 이게 1이니까 다시 1로 나누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면 대략 값이 얼마냐? 0.41 이 정도의 값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 오늘 욕하지 마.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잘 봐봐요. 10의 마이너스 20승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이게 무슨 의미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일 수 있어요? 몇 퍼나 대전자 있는 거. 얘는 대략 오씨 미쳤는데 이거. 전자 하나 크기의 대략 40% 정도에 해당하는 거란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즉 HF에서는 어느 쪽으로 전하가 이동해 있어요? 어느 쪽으로 전자가 이동해 있어요? 플로린 쪽으로 전자가 이동해 있는데 전자가 100% 이동한 게 아니라 전자가 40% 정도 이동해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됐죠? 네. 그래서 이때 아, 요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퍼센트 아이오닉 캐릭터. 내가 키가 크다는 걸 자, 퍼센트 아이오닉 캐릭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야! 앉아! 쌤, 왜요? 그게 들어오지 마. 오케이 누구다. 아 까비. 왜 갑자기 쉬는 소리 내요? 아니 근데 ADHD야 빨리 들어가라. 나 진짜. 나 진짜. 아니 왜또 이상한 쉬는 소리 내요? 꽂을 거. 아 너무 좀 이상하다. 나 이러다가 부처님 되겠어, 진짜.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선생님 여중생이랑 사귄 거 자체가 될수 없어요. 그거 자체가 쌤 범죄자예요. 여중생이 될 수 없어요. 쌤이 김수현이에요. 내일이야. 내일은 어린이날이야. 내일 아, 부처님 오신 둘이 거 같은데. 동시에. 좋아. 확실히 어린이라서 아, 어린이라 가지고. 정말 진짜. 자, 그 다음 여러분 알아둬야 될 개념이 퍼센트 아이오닉 캐릭터예요. 보시죠? 네. 네. 자,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뭐 퍼센트는 퍼센트고요. 얘를 이온 결합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이온 결합성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아유, 이겁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게 보시다시피 설마 그거라고? 뭔데? HF에 대해선 뭐로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0.42. 여기에 있는 41% 요 값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됐죠? 네. 설마 그거라고? 그래서 이때 또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퍼센트 코밸런트 캐릭터 공유 결합성. 진짜? 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1 빼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언급하는 HF에 대해서는 얼마로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59%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잘 봐요. 수소보다 플로린이 전기임성도가 더 크죠? 네. 그럼 플로린이 수소에서 전자를 다 끌어올 것 같잖아. 네. 그러면 수소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전자는 몇 개야? 수소는 원래 전자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잖아. 그 하나를 만약에 플로린이 100% 다 끌고 오면 좋대요. 수소는 몇 플러스가 되는 거야? 0. 요 두 개의 전자를 플로린이 수소 것까지 100% 끌고 가면 얘는 몇 플러스가 되는 1 거야? 플러스. 1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때 얘는 몇 마이너스가 되겠어? 그때는 1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럴 때가 이온 결합성 몇 퍼센트? 100%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나 끌고 온다는 얘기야? 0.4. 실제로는 40% 정도만 끌고 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수소는 나머지 0.6개의 전자는 지키고 있겠지. 네. 그런 걸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선생님, 네, 또 뭐? 그럼 0.4 마이너스예요? 네. 그래서 0.4 마이너스 0.4 플러스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참고로 퍼센트 아이오닉 캐릭터가 CF가 뭐야? 50%가 넘는 것을 설마 그거라고? 연결합? 이온 결합이라고 우와! 하는 거예요. 우와. 야니. 그럼. 아시겠죠? 그리고 50% 미만인 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유결합. 그걸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그런 척도를 사용을 할 때 이 다이폴 모멘트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한다 이런 말이지. 이거 설마 이게 지금 시험 범인가요? 됐습니까? 네. 네, 이번 시험 봅니다. 됐다. 아 이거 시험 봅니다. 범인. 네. 방금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한다 했어. 알겠죠? 말만 이렇게 말하는 작심 2시간. 야니 뭔데? 뭘요? 나 김이야. 자, 요거 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고. 그렇죠? 자, 그래서 야니 자신 1초나 지우잖아. 조용. 게임 지우잖아. 다시 깔잖아. 그 다음 자 여기 지울게요. 네. 여기 지운다. 네. 여기 지운다. 그때 레전드였다. 불을 지우자마자 아 그냥 좀만 하다 안 지워. 로딩 안에 존나 걸리고. 4. 전기 음성도와 이온 결합성의 관계. 전기 음성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일렉트로네가티비티 꼭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형용사 중에 어떤 형용사도 있냐면 전기 음성도 나온 김에 BT 하면 전기 음성도잖아요. 그런데 일렉트로네가티브라고 우와. 쓰면 이건 품사가 뭐예요? 정사. 아이씨 이거 뭐야? 몰라. 네가티비티 하면 품사가 뭐예요? 영사. 명사잖아요. 네. 근데 네가티브 하면 품사가 형용사가 되잖아요. 형용사. 무슨 말 알겠어요? 뭐뭐 T 하면 부사 아니에요? 야이 병신아. 거기에 ly를 붙이면 LY. 부사가 되는 거죠. 무식하이 끝이었다. 무식하이 끝이었어. 그럼 네가트로 네가티빌리 이렇게 하면 부사예요. 야야야 빌리가 왜 나온대 갑자기? 빌리. 내가 너한테 그 장문의 편지를 써갖고 편지요? 아니구나. 편지가 아니고 내가 너한테 그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죠? 영어요. 근데 왜 영어 안 하는 거예요? 쌤. 까먹었다. 이제부터 해야겠다. 네. 쌤. 이한이 뭐라 하셨어요? 이한이 중학교 1학년 썼던 영어 책 아직도 되게 원이에요. 아니 그때 동영 한 네, 한 5인가 6인가 같이 했잖아. 오? 진짜? 근데 다 까먹었지. 네, 보여주면. 근데 어차피 다시 1부터 해야 되잖아. 얘들 고1 때 어떻게 사는 게 아직 되게 5밖에 안 됐는데 고1에서 5일밖에 안 지났나? 5일 만에. 미안아, 영어 해야 돼요. 네. 선생님 영어 안 하잖아요. 나는 영어로 된 책을 평생 읽고 있어요. 쌤, 그래도 영어 못하잖아요. 이한이보다. 아 영어 되게 잘하는데. 원래 내 회화 전문이라 가지고. 그거 좋아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헬로 이런. 나이스 투 미츠. 좋아요. 이한이 생일 알아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한이 생일 영어로 알아요.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는 뜻이 뭐라고요? 왜 니가 잘하잖아. 얘들아,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는 형용사, 이거 뭐 명사 뜻이 뭐라고요? 명사. 전기 음성도, 알겠죠? 네. 그런데 일렉트로 네가티브라고 하면 이건 품사가 형용사예요. 형용사. A는 뭐 줄임말이에요? 오 맞다. 오. 그리고요. adjective예요. adjective의 뜻이 형용사라는 뜻이라고 알겠어요? 네. 발음이 adjective가 아니고 adjective 아시겠어요? adjective. 이게 adjective. 얘기하실래요? adjectiv인지 adjectiv인지. adjective 맞다. 그래서 얘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전기 음성도가 뭐한 높은. 큰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렉트로 네가티브라는 형용사는 전기 음성도가 큰 이런 건 일상 어휘 생활에 쓰겠어요? 절대 안 쓰겠어요. 오직 어디서만 쓰겠어요? 화학 책에서만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달책 같은 이런 전문적인 화학 책에 저런 단어가 나온다고. 이한이 알겠죠? 디티브. 참고로 그러면 전기 맞잖아. 음성도가 작은 이건 어떤 형용사를 쓰겠어요? 설마 이한이는 전기 음성도가 작은은 어떤 형용사를 쓰겠어요? 돈. 오. 일렉트로
포지티브를 쓰는 거예요. 뭐야 그럼 이게 아니면 D 포지티브. 개소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 그래? 그래서 저런 단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억해요. 알겠죠? 포스텍이다 이거 포스텍이. 자, 그러면 전기 음송도와 이온 결합성의 관계 이 얘기를 해볼 텐데 뭐야? 와가 있네. 장난 없었어. Y축이 퍼센트 이온성이에요. 그리고 X축이 김성도 차. 그렇죠. 오. 바로 델타 전기음송도예요. 네, 이 전기음송도는 어떻게 정의한 거냐면 아 시험 보였어. A 빼기 B의 크기. 그래도 궁금했네. 자, 누구에 대해서 포 임의의 결합 A, B. 알겠죠? 예? 네. 임의의 A 원자, 임의의 B 원자가 결합돼 있는데 그 둘의 알려진 전기음송도가 있을 거 아니요. 그 차이를 델타 카이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 묘하게도 그 실험 데이터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HF 같은 애들 있죠? HF 보이세요? 그 HF의 퍼센트 이온성이 몇 퍼센트였어요? 41%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소의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2.2. 플로린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4.0. 차이 얼마예요? 차이 1.8. 알겠죠? 이렇게 도시를 했다 이런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 얘뿐 아니라 여러 다른 물질들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찾아 도시할 수 있겠죠? 네. 도시하면 그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대강 오. 뭐 대강 이런 꼴이 나와요. 아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네. 대강 저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잘 알고 있는 NaCl 같은 물질 있죠? 네. 이 NaCl에서 전기음송도 차이가 대략 얼마쯤 나냐면 자, 염소의 전기음송도가 얼마예요? 3.5. 염소 전기음송도는 3.0. 3.1 정도 나거든요. 아. 소듐 전기음송도는 대략 1 1.8. 근처예요. 아. 1. 너무 차이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쪽 값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야? 2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 이게 차이야. 너 그럴 때 이 NaCl의 쌍극자 모멘트 측정을 통한 퍼센트 이온성은 NaCl 같은 경우 대략 뭐야, NaCl 같은 경우 79% 정도가 나와요. 하필 73%야. 김영이라.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아무 숫자 많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NaCl을 보면 몇 플러스 몇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해요. 몇 플러스 몇 마이너스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이것만 딱 보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Na 플러스가 몇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0.79 플러스. 0.79 플러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염소 역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79 마이너스. 0.79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실제 표현인 거고 이게 편의상 표현인 거예요. 가짜는 아니지. 편의상 가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매번 이런 것들을 실제 전화를 따져서 뭐 0.79니 0.41이니 다 그렇게 찾아서 쓰면 또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온 결합성이 강한 녀석들은 확실히 이온화를 시켜서 산화수 형태로 이 이온가를 규정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을 활용을 할 때 저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라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여기까지. 오늘 오전에 뭐 했다고요? 그 문자. 분자계도 함수 했다고 했어요. 네모.
그거에 연결해서 화요일날 수업할 거야. 알겠죠? 네, 몰리큘러 오비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강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꼭 봐야 돼요. 꼭 봐야 됩니다. 알겠죠? 꼭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아, 봐. 그래. 뭐야? 선생님 애들 오면 저 조용히 할게요. 누구야? 그냥 그 메르스 애들 몇 명 오던 지금? 화요일 특강. 그래요. 오케이. 됐다. 4시. 4시에서 6시 반. 제가 올 거야. 모든 뭐든. 이하는 조용히 안 되겠네. 그러면은 저기 그 뭐야 주영이도 부르세요. 오. 그럼 온다. 조용히. 사유일 온다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오. 그래요? 니 그래서 온다 한 거지. 좋아요. 아, 오늘 맞죠? 오. 오늘 누구? 규영이는 안 왔어요? 휴일인데? 누구요? 규영이요. 걔가 갑자기 왜 나와요? 그 친구는 카이스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연휴니까 또 내려오지 않았나요? 어. 몰라요. 내일 왔겠죠. 하면 애들 아무도 집에 안 오네요. 근데 그렇긴 이번에 하죠. 다 왔을 근데 왜냐면 대학 가면요 정말 바쁘거든요. 쌤. 근데 별로 안 바빠. 쌤. 제가 아까도 바쁘게 산책하지 마세요. 노느라 바쁘거든요. 아. 오. 얘 약간 쉬는 사이. 그래 얘 똑같지. 그래도 근데 저는 네. 많이 온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한 번쯤은 올만한데. 그래도 이 아이는 그 규영이 30일 동안 규영이 보면 규영이 보고 싶다고 얘기해 줘요. 선생님. 응. 쌤 수업 많이 안 들었잖아요. 그 학교가 아닌데요, 저는. 아니 그래도 규영이 기억이 많이 남네요. 왜요? 물론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찬영 부를까요, 선생님? 찬유가 왔어요? 네? 찬유가 쌤은 왔. 찬영 모르죠? 알지? 알죠. 면접 편. 찬유도 왔어요? 내려왔어요? 네. 아 진짜로? 몰라. 그럼 오라고 하세요. 시무이 안 왔어. 시무이. 몰라. 아니 쌤은 그래도 그 시연이 별로 안 보고 싶어. 저번에 왔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솔직히 정현수 수업 시간에 시연이가 무슨 일이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선생님 4년 동안 같이 있는 저는 왜 기억 많이 안 해줘요? 아니 4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